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입니다. 현재 시간 8시 10분이네요. 10분 동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8시 30분 전에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7월 12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 간밤에 안 좋게 끝났습니다. 안 좋다고 해서 폭락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요즘 하락장이다 보니까 보통 안 좋게 끝났다면 1.5%, 2%는 빠지죠. 나스닥이 2%좀 넘게 빠졌고요. S&P, 다우지수는 1%대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왜 S&P나 이런 종목보다 더 빠졌느냐? 테슬라가 6.5%나 빠졌습니다. 트위터는 11% 정도 빠졌습니다. 테슬라나 트위터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은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법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알은 미국의 법인데 우리나라 법하고는 틀린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강남에 사는 홍길동이 어떠한 주택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1일 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계약서 다 쓰고 돈도 건넸어요. 근데 7월 12일 날 하루 지나서 나 취소할게요. 이게 취소가 됩니까? 안 되지. 집을 벌써 산 건데. 근데 미국은 되더라고요. 미국은 2주간에 우리가 법원에 가서 뭐 이혼 서류 해도 뭐 조정 기간 6개월 준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주택이 2주를 주더라고요. 2주. 2주 살아보고 야 어떻게 계약서랑 틀리냐. 보일러도 어째 새 거라고 하더니 다 수리했다 하더니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고 수도도 수압이 뭐 아주 좋다고 하더니 수압이 아주 안 좋아서 물이 줄줄 나온다. 이러면은 계약 파기 사유가 돼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와 트위터는 주택 매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기업과 기업 간에도 어느 정도 법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했죠. 했는데도 그게 계약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정 싸움으로 가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파기가 되는 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 안 할래. 트위터 인수는 했었지만 나 다시 파기할래.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되지만은 그러면은 테슬라가 올라야 되거든. 되게 야 인수자금 은행에서 빚내서 한 건데 다행이다 올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가서 계약 파기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간에는 뭐 몇 천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담이 가서 테슬라도 빠지고 트위터도 빠지고 트위터는 좋았죠. 예를 들어서 뭐가 좋냐. 야 그래도 테슬라가 우리를 같이 가니 우리는 그래도 나중에 트위터는 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쭉 빠진 거죠. 테슬라는 또 계약 파기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거 부담감이 또 빠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증시가 어제 제가 아침에 말했듯이 미국 지수는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변곡점이 뭡니까? 야 오를 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또다시 내려갈지. 근데 또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다. 그런데 테슬라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요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는 했어요. 터치는 했는데 제가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위에 올려놓겠다. 이번 주죠. 그러니까 둘째 주. 그러면 2370 이상 가야 이제 그 위에 올려놓는 건데 어제는 도전하다 실패를 했어요. 어제는 실패를 했고 오늘도 당연히 뭐 못 가겠죠. 미국 증시가 저렇게 빠졌는데 초반부터 우리 증시 하락 시작을 하겠죠. 근데 어떤 호재 소식이 나와야 올라갈 건데 뭐 장중에 요즘에 호재 소식이 크게 나올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지켜보는 단계.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만 하락하자. 요거만 바라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우리 증시 금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크게 뭐 움직일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힘이 없으면 없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내일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발표를 할지 그거에 따라서 또 주목이 되는 단계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은 매수는 하지 않는다. 그냥 들고 있는 종목만 보고 있으면서
자, 볼린저 밴드 상단에 올라가기 기대 한번 해봅시다. 제 예측은 그런데 한번 기대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목은 던져드리긴 하고 있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던져줘서 수익 잘 보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던져줘도 하이트질료는 제가 손절가 지났잖아요. 크게는 3%, 작게는 1.5% 정도.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어제 손절가 지났기 때문에 소폭의 손절을 본 거예요. 요즘에는 손절자리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걸 잘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매수 힌트 드린 자리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G 화학은 이틀 동안 7% 정도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 왜 빠지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은 뭐가 틀리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발표를 끝낸 종목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올 뉴스가 없어요. 나올 뉴스가 없고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자, 제가 매수 힌트 드릴 자리가 어디였냐면 다시 잠시만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군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자, 그럼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여기 바닥권. 야, 그리고 실적 발표 여기서 했어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뉴스 나올 건 다 나왔다. 아이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자. 그래서 제가 목표가 40만원과 42만원 둘 중에 하나 잡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리에서 매도해라고 이렇게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2분기 실적, 부담이 간다, 안 좋게 나올 수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알고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하더라도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종목 손절가를 딱 잡고 가셔야 된다. 손절 안 잡으면 에다가 7, 8% 막 빠질 수도 있다. 이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진단키트 종목이 여기저기서 막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진단키트 종목은 벌써 우리는 일단 먹고 나왔죠. 우리가 수젠텍을 여기서 매수해서 이날 매수했죠. 이날부터 제가 매수 힌트 드려서 급등이 나와서 운이 되게 좋았죠. 운도 맞아떨어졌죠.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는 상한가 가고 나서 이날도 급등 나고 그래서 50% 수익으로 이거 수익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시젠은 아직 안 가. 시젠도 한번 볼 때 됐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라. 그러고 나서 수젠텍은 며칠 동안 하루, 이틀, 3일, 4일 어제까지 4일이에요. 4일 동안 그 자리에서 못 가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시젠은 4만원에서 4만 8천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20% 오른 거예요. 얘 횡보할 때. 그게 타이밍이란 거예요. 수젠텍 먹고 같은 진단키트에서 옮겨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늦었다는 거지 다. 그래서 이제서야 막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휴마시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휴마시스가 제일 먼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젠텍 매수할 때 휴마시스는 요게 이 정도에 있었어요. 자, 휴마시스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수젠텍 갔던 거고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휴마시스를 힌트를 드렸어요. 지난주엔 요 자리에 있었거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하고 우리가 수요일쯤에 매수 힌트 드렸나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 수익 보고 매도하고 어제도 6%까지 올랐어요. 장중에.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자, 힘없습니다. 이제 챙기실 분 챙기세요. 어제 힌트를 드리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진단 키트에서도 같은 날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매로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이 종목들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부담이 간다는 거지. 부담이.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진단키트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뉴스가 나오니까 진단키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때도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뉴스가 또 나오는데 또 한 번 올라갈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그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아주 부담이 갈 것이다. 그걸 명심하시면서 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 시장 분위기를 훑어보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있죠. 세력들이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요. 제가 20년 넘게 이 주식시장에서 있어 보면서 그런 뉴스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앞으로 무상증자 할 종목들 리스트를 쫙 뽑아서 여기저기 찌라시 던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찌라시. 한 30종목 되더라고요. 예상 종목이라는 거야. 자기가 회사 임원도 아닌데 뭘 예상을 해서 올리고, 그런 거에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먼저 들어가 있다 물리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쩌다 하나 무상증자 걸려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쩌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이제 하락을 할 텐데 난 이때 들어가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또 막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였습니다.